소리로 호통을 치셨어요, 여자분이. 근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병원 대기실에서 네, 제일 실수니까 비용이 어머, 같은 게 울면서 아니죠. 왜 비용이 다르냐고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럴 수도 네. 있고 주변에 혹시 보호자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봐야 너무 되나? 팬 성인한테.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환자들하고 또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탑3를 한번 꽂아봤습니다. 와 기대돼요. 오해 진짜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정리하기가 힘들지 다양한 오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죠. 탑 3부터 가는 건가요? 예. 개인 에피소드부터 갈까요? 개인적으로. 개인 에피소드. 너무 잘못했던 상황인데 그 접수 누락을 제가 해서. 해서 환자분이 한 1시간을 기다렸는데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어요, 여자분이. 근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병원 대기실에서 네, 제일 실수니까 엉엉 울면서 어머. 정말 너무 죄송하니까 울면서 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던 적이 그게 있었어요. 엉엉 울 정도인가요, 그게?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한데 그분이 정말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고래고래 지르는 데다가 또 내 잘못도 인정이 되고 하니까 무섭고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그렇고 막 울었더니 그분이 약간 빠르게 괜찮다고 알겠다고 진심이 통했네. 미안함을 진심이 통했네. 알아주셨네. 그래서 근데 그 진심이 통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아직도 음. 가장 인상적인 사실 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가 호칭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할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셨고 이제 가서 네 선생님 뭐가 문제야? 대기하시는 동안 좀 시간이 더 걸리실 것 같다. 또 제가 중간에 나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기 계신 선생님한테 여쭤봐 달라 이러고 안내를 하고 가려던 차였는데 이제 그분이 한 컴플레인은 그거였어요. 저 사람이 뭔데 내 선생님이냐.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저기 계신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한테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사실 저 아이라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분도 제 선생님은 그렇지. 아니거든요. 이 선생님이라는 게 약간 그래도 좀 오해를 할 수도 존중해주는 있구나. 약간 이런 표현이긴 서로가 한데 그런데 이분한테 그 기준이 그죠? 아닌 거지. 이분한테는 이제 그게 기본이 나빴던 거죠. 그분이 진짜 선생님이었을지도 몰라. 네? 모르죠. 교사 모르죠. 있을 수도 있- 그거는 나한테만 써야 되는 용어야. 그래서 연세가 되게 많으셨던 분인데 저 사람 내가 선생님이 아닌데 왜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냐고. 그럼 뭐라 하셔서 부를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호칭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기는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막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사실 컴플레인에 대한 얘기만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분류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진료에 대한 부분이 어떤 오해로 인해서 병원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사실 저희는 치료를 위해서 당연히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치과는. 지시가 있는 경우 그렇죠. 촬영하게 되죠. 그건 이제 어떤 병력을 확인하거든가 진단을 위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 촬영하게 되는데 근데 환자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안 보고도 집어내 진단해내라. 네, 진단해내라. 근데 이제 그게 예민하신 분들 중에 이 방사선 이 조사량 이거에 그러니까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 있고 아무리 치과에서 특히 치과에서 쏘이는 방사선 양이 굉장히 미세한 양이라고 그쵸. 해도 촬영을 하러 가게 되면 이제 안에서 불만이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오기까지 다른 치과에서도 여러 번 가서 찍었어. 갈 때마다 엑스레이를 그렇죠. 근데 그건 촬영했어. 조금 환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요. 화가 날 것 같아. 나한테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오래 안 해. 자세히 안 해. 그냥 찍어놓고 자기네끼리만 봐. 이러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요식행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흔히 일어나는 진료 행위고 환자분한테 뭐 때문에 찍는다는 것 정도는
뭐 확인을 위해서 또는 뭐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이런 진료에 대한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가장 정말 흔한 일 중에 하나가 임시 재료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크라운을 세팅하기 전에 또는 뭐 인네일 세팅 전에 임시 접착제, 임시 크라운 또는 뭐 임시 그 뭐예요? 퍼미스나 뭐 이런 것 같은 거 뭐라고 하죠? 충전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임시 접착제든 임시 충전제는 당연히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그게 3일이든 5일이든 잠깐 쓰는 거니까 당연히 탈락이 잘 되도록 그렇지. 예 만들어진 이제 제품들인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도 설명도 아무리 드리고 해도 만약에 전치부 막 브릿지가 템퍼러리가 떨어졌어. 근데 환자분들이 이걸로 너무 크게 이제 화를 그쵸. 내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죠. 다 당연히 이해가죠. 전치부니까 심지어. 게다가 특히 또 아시겠지만 템퍼러리 틀니, 임시 틀니는 말도 못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화가 엄청 많이 나셔. 그게 또 편하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임시 재료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정말 이 한계가 있는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근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시 재료에 대한 설명을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임시 부족하지 재료에 대한 않다. 설명은 네. 이건 정말 임시니까 잠깐 쓰시는 거라 쉽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 네. 외에는 뭐를 설명해야 되죠? 뭐 템포러리 크라운 같은 경우 밥 먹다 깨지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거 씹으시면 안 된다. 이건 그렇죠. 그야말로 임시 네, 재료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충분한 뭔가 뭐 동의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분들의 이게 좀 필요한데 그분들은 떨어지거나 깨지면 불만사항이 돼버리니까. 왜냐면 뭐또 가야 되잖아. 아. 그것들을 중간에. 근데 그게 방법이 없잖아. 없죠. 임시인데 막 튼튼하게 할 수 없잖아. 없죠. 안 떨어지게 만들면 그거 하셔야죠 그냥. 그걸로 쓰셔야죠.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적절하면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동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종이도 주고 뭐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뭐 사전 설명 10번씩 드리고 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병원을 갈 때 보호자랑 동반을 하거나 동반을 안 하더라도 보호자의 어떤 휘하에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제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저희가 너무 간과하는 게 보통 초중고 뭐 유아부터 초중고는 당연히 부모님이나 누가 있겠죠. 그게 보호자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자를 고려하고 또 간혹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보호자이긴 하나 실제 의사결정권자가 자녀인 경우가 꽤 있어서 그쵸. 예. 뭐 그런 것도 고려를 전혀 안 하진 않고 하긴 하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더 많이 오해가 생기는 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과하고 있다가 안 보이는 보호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도 또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보호자,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보호자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오해가 있는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본 컴플레인 중에 기억나는 거는 오히려 사실 노인에 대한 컴플레인이었어요. 그 나이가 진짜 많지 않은 이상 다 본인이 결제하시고 본인이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요즘에 60대 경우는 많잖아요. 그럼 60대는 젊은이죠. 노인도 아니죠. 노인도 아니죠. 60대, 70대도 다들 그쵸. 괜찮으신데 너무 당연하게 그냥 치료를 진행했다가 이제 다음 날 환자분한테는 설명하고 그죠. 환자분도 다 본인이 결정하고 다음 날 전화 와서 자제분이 우리 아빠 치매 있으신데 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치료를 하면 어떡하냐. 그럼 왜 혼자 보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경증 치매인데 네. 이제 생활은 하실 수 있을 정도인데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치매면 같이 와야지. 그 우리 생각은 그런데 여기서 이름표 붙인 것도 경증이니까 뭐 근데 무슨 그 치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아니 빨리 그런 건 얘기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치료하는데 하세요. 뭐 어. 다음에 또 임플란트 할 일 저한테 꼭 얘기를. 있으면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식으로 나빴어. 네, 왜?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치매세요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라고 하겠지. 그럼 이 일 이후에도 또 임플란트를 또 진행하셨더라고요. 왜 승인을 받았는데 아마 그냥 충분히 또 서로. 설명하고 뭐 진행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막 이런 거에 대한 또 보호자에 대한 좀 그러니까 어디까지 고려를 문의가 해야 있어요. 네. 주변에 혹시 보호자 있으세요? 이렇게 그럴 수도 물어봐야 되나? 성인한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노모가 오셔서 오히려 우리 아들을 왜 너네가 맘대로 치료를 했냐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네. 인지장애를 못 느낄 수도 있잖아. 우리 너무 갑자기 여기서 맑으셔 이 진료 받을 때. 맑으셔 정신이. 어. 그 어떤 그 변호사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초기면 모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의사에겐 그럴 또 의무가 있대요. 이 사람의 평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된다. 인지 능력이 있다 없다를. 그 다음에 이분이 예를 들면 치매다 아니다를 어떤 그런 리스크를 판단해서 보호자를 찾아낼지 이분과 얘기를 할지 그쵸, 소통을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분의 어떤 언행을 우리가 유심히 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지만 그래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이건 사실 이미 늦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그렇죠. 일단 환자들을 다 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못 지키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날 왔을 때 사실 그날 당일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뭐 간단한 치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좀 큰 진료나 치료, 수술 이런 거를 앞두고서는 교정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교정이나 임플란트 같은 거 특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할 기간을 주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브라켓 붙이세요. 오늘 발치하고 임플란트 즉시 16 하시죠 했는데 네 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보호자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설명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다 동의 받았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 이 어르신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은 없었잖아요. 당일날 했으니까. 그럼 최소 불리하다는 거야? 5일에서 7일 정도의 심사숙고할 기간을 주지 않으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죠. 위험하네요. 사실 당일날 그냥 어르신이랑 그치. 치료합시다 해버리면 그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냥 놓치기 쉬운 거 아까 성인인데 보호자가 따로 있는 수납자가 따로 있는 이 경우에는 정말 주의 깊게 확인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서로가 가장 많이 우기는 게 바로 돈이에요. 진료비. 네네. 거기에 생기는 오해가 엄청나죠. 돈 얘기는 한도 끝도 없죠. 맞아요. 어느 때 제일 많이 느끼냐면 그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그렇죠. 왜냐면 환자분들도 다 기억이 안 나는 아리까리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나 그냥 저 사람 믿고서 그냥 그 내라는 대로 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경우들이 꽤 있고 잠깐 기억나는 게 뭐 그때도 낸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꼭 문제 발생하더라고요. 수납하는 선생님 바뀌면 문제 발생이 몇 건 있어요. 아마 예전에는 현금으로 내셨을 때는 진짜 답이 없었는데 그쵸. 요즘에 거의 현금이 없잖아요. 맞아요. 현금 그러니까 영수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카드를 저희도 거의 뭐 99% 정도가 카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카드. 기록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맞아. 찾으면 되니까. 뭐 근데 가장 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당연히 필요해서 엑스레이 찍는 거고 비용이 얼마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찍었는데 저 이거 돈 나오는 건지 몰랐는데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 스케일링을 부분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은 서비스 아니에요? 라거나 네, 근데 사실 모든 진료 행위에 서비스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게 사전 설명의 어떤 부족도 있을 수도 있고 환자 설명을 드렸으나 또 환자분들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받아들이기에 잘못 받아들일 수도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도 있고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죠.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 비용 얘기는 전혀 못 들었어. 그냥 찍는데 스케일링을 해준대. 그러면 이거 당연히 뭐 서비스나 무료라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럴 때는 이 직원도 당황스럽고 환자분도 당황스럽고 그 둘이 같이 와서 스케일링을 하고 이 사람이랑 나랑 왜 비용이 다르냐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이 상대방은 엑스레이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나는 부분으로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용이 같은 게 아닌데 왜 비용이 다르냐고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이해는 있고. 가. 그냥 단순하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예약 가지. 내역인 거니까. 그렇죠. 진료 행위가 다르면 비용이 다른 건데 다 다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병원에서 사실은 제가 병원 갔을 때 그게 듣기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건건별로 얼마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엑스레이 찍은 보험 치료 나올 겁니다. 뭐 하시면 뭐 2만 원 추가됩니다. 근데 5만 원. 또 이것도 비용 설명하는 것도 되게 애매한데 이거 좀 보험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 초재진료에 행위료가 더해지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사람들은 스케일링 얼마예요? 엑스레이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럼 합하면 얼마인데요? 이게 그건 안 되지. 그럼 보험 청구 교육을 해드려야겠네요. 이게 그래서 항상 저는 오늘 스케일링 얼마였어요? 이거를 물어볼 때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의문이 항상 있어요. 왜냐면 항상 꼬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 보험 청구하는 진료에 대한 걸 굳이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물어봐요. 저는 지금 이제 대략 기준을 정하라 그러면 보험되는 진료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보험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비보험 진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죠. 그러면 비보험 진료는 왜 해야 됩니다. 그건 얼마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설명을 좀 하면 오해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세게 살짝 말고 살짝 세게 자 각 잡고 해야 돼. 그건 오해가 생기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설명하는 메모. 자료를 쓰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환자랑 같이 보면서. 맞아. 그러면 이게 이미지에 대한 건 환자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이미지에 대한 거 딱 기억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지나서 혹시 이 자료가 없더라도 그래 쓰면서 뭔가를 나한테 얼마 설명했다 이 기억은 사실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좀 당황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가족끼리 금액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저 좀 생각난 게 소개자가 그 소개로 인해서 우리 병원에 왔어. 근데 나 여기 뭐 임플란트 100만 원 주고 했어 라고 하면 나도 무조건 1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임플란트를 10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쵸. 사실 또 많이 하면 또 약간 할인폭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수술을 한다라니까. 뭐 그런데 나는 1개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10개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미 우리 병원을 막 10년 동안 다닌 막 충성 고객이야. 근데 나는 그래도 처음 온 사람이야. 뭔가 사실 똑같은 대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얘랑 똑같이 해줘야 돼. 그렇지. 예, 무조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오해라면 오해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되게 힘든 그 가격 책정에 대한 좀 설명에 대한 힘든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소개를 받고 왔으면 동일시해야 된다라는 게 환자분들의 약간 그쵸.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죠. 서운할까? 난 지금 어쨌든 서운하긴 왜냐면 하겠네요. 소개해준 사람은 그랬을 거거든요. 가면 잘해줄 거야. 내 이름 대고 가면. 그랬는데 잘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럼 조금 잘해드리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똑같이 하길 바라시니까 어. 이제 그냥 우리가 죄송해야 되는 일인가 싶은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적어도 만약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이면 그분의 어떤 그런 기분은 좀 알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하진 않지만 어떡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민망하지 않게 우리 왜 이렇게 한번 내가 용기 내서 깎아달라고 얘기해봤는데 아예 무슨 소리예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게 민망하잖아. 근데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만약에 뭐 한 1, 2만 원 때문에 못하진 않을 텐데 기분상으로 그게 확 기분 나빠버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좀 되도록이면 공감을 해드리고 저는 많지 않으면 뭐 선물을 하나 더 드린다든지 뭐 저희가 대신 이걸로 할게요. 아니면 뭐 대신 진료 볼 때 더 저희가 신경 그렇죠. 써서 이렇게 말로라도 친절하게 잘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냥 입 바른 소리고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을 민망하게 하지 않고 이거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그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조금 이런 부분의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기간이 좀 긴 환자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리를 이렇게 합의를 그렇죠. 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다 망각을 하니까. 또 저희가 그 치료 계획서도 보통 많이들 요즘엔 드리잖아요. 네.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비용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수납 시기도 같이 좀 뭐 요거는 요때 내시는 거를 같이 적어드리면 조금 더 낫겠네요. 네. 거의 이제 저희가 탑3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본 것 같고 오늘 한 얘기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병원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오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해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는 고객들이 뭘 바라고 그런 이제 컴플레인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시는지를 조금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건 병원 관계자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환자들을 오해를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는가라는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뭐 태도 말씀하셨지만 메모가 정말 중요해요. 기록. 네. 저희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직종이 함께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진료실과 데스크, 의사와 치과위생사, 진료실과 또 기공실, 뭐 각각의 그냥 구역별로, 뭐 직종별로 서로의 어떤 의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하고 싶었던 또는 전달한 내용들이 각각 다 다를 거니까 환자는 한 명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기록을 잘해서 서로가 이 기록을 다 좀 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좀 그런 부분들도 환자한테 적절한 설명이나 응대나 뭐 이런 오해가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록을 잘하고 그걸 잘 보고 설명드리고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치과의생사로 그 진료 어시스트를 하면서 근무했었을 때는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의사항, 신경치료 주의사항 한 명 하고 나면 갑자기 막 같은 주의사항 설명을 여러 번 동시에 하게 되는, 연달아서 하게 되는 하루 종일 경우, 신경치료야. 그런 날들이 있고 약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처음이니까 되게 막 자세하게 막 설명하는데 이제 연달아서 계속 가다 보면은 이 마지막에는 되게 절반 정도로 짧아진다는 대상자는 걸. 달라지는데 그럼요. 나는 익숙해. 나는 너무 익숙해 지금. 에너지가 그리고 막 다 떨어지는 거지. 그때 되면. 네. 약간 그런 걸 저는 되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오해나 소통 오류들이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처럼 되게 자세한 설명을 사실 하고 감정이 오간다면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오해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